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소변에 관련돼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쉽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실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방광염, 혈뇨, 뭐 단백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소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잘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적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안 넘어가시네요. 제가 혹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리실까 싶어서인데 소변은 너무 많이 나가도 문제가 되고, 그죠? 너무 적게 나가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보셔야 이제 되는 건데 소변이 잘 편안하게 나가야 우리 몸의 그 오장육부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잘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드시고 나서 그 찌꺼기를 배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네, 맞습니다. 대변하고 소변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몸이 건강하면 이제 찌꺼기를 잘 배출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찌꺼기만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같이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짐작 그런 증상이 있어요. 뭔지 짐작 가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당뇨 또 예, 맞습니다. 오늘 의학적으로 좀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당뇨라든가 단백뇨 이런 영양분이 같이 빠져나가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찌꺼기만 100% 나가지는 않고 조금씩 같이 나갈 때도 있지만 이게 심해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잘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흔히 보면 이렇게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거나 또 나이가 드셨거나 이런 분들은 소변을 또 자주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보면 아랫배가 차거나 굉장히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소변을 이제 굉장히 자주 보시고 시원하게 못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이제 아랫배가 차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땀은 안 흘리죠. 그렇지만 여름철이 돼서 땀이 좀 흘리면 이제 소변은 조금 줄어들고 그건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인데 이게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병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소변은 적당하게 보셔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변을 지나치게 많이 볼 때에는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제일 처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갈증이 생기게 되죠. 예, 자꾸 그래서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는 분들은 입이 마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가끔 강의 중에 나무를 예를 많이 드는데 이제 그 다리에 힘이 튼튼해야 잘 이 나무가 이제 받쳐줄 수가 있는데 일로 너무 지나치게 빼주면 여기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약해지면 여기가 흔들리니까 두통 증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진액이 밑으로 자꾸 빠지게 되면 진액을 일로 많이 충분히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더불어서 뇌수가 부족해지니까 치매나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증상들이 한 가지만 아니고 연결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뇌수가 부족하면 어지럼증, 두통이 올 수도 있지만 치매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상하 조절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고 공급해 줄 건 충분히 해주고 이렇게 돼야 이제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성들이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증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실금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체 여성의 한 40% 정도가 요실금을 앓았거나 또 지금도 앓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여성들한테는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근데 특히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요실금 증상이 잘 나타나는 경우는 여성들이 출산을 많이 했거나 그럼 출산하면서 이제 방광 괄약근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또 폐경이 되셨거나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이제 노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 방광 꽉 조여주는 괄약근의 그 기능이 약해지게 돼요. 느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싶지 않은데도 내 뜻하고 상관없이 이제 아랫배에 힘이 가해질 때 소변이 이렇게 찌끔찌끔 새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실금이죠. 예, 그래서 그 요실금 증상이 잘 오는 그런 이제 체질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상 출산을 많이 했다든지 또 연세가 드셨다든지 폐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잘 오는데 특히 또 이 운동 같은 거를 하거나 이제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크게 웃거나 이럴 때 이제 소변이 새잖아요. 여성들은 이렇게 그 몸의 그 장기의 위치를 보면 자궁이 있고 그 앞에 방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했을 때도 태아가 그 자궁 속에서 이렇게 자꾸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방광을 압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새 나오거나 내지는 소변이 이제 시원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소변을 봐도 이렇게 막 짜낼 정도로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소변이 나오거나 이제 그걸 점포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광은 굉장히 민감한 장기에 속해요. 우리 몸 중에서 자극에 아주 민감한 그런 장기가 특히 유독히 이제 민감한 곳인데 대장, 방광, 또 여성인 경우에는 자궁, 이런 경우에 이제 자궁이나 방광 이런 쪽이 자극에 아주 민감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이러면 이제 소변 쪽으로 문제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줌 소태 같은 거, 신경성 방광염 이런 것도 여성들한테 잘 오는데 우선 그 요실금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보면은 이제 수술을 하거나 그죠? 요실금 수술하는 분들 가끔 보이는데 제가 아까 요실금이 오는 원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괄약근의 힘이 약해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술에서는 이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힘 자체를 꽉 조여주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제 수술 같은 거는 그 힘을 키워주는 이런 역할은 잘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 보면요, 오히려 이제 수술을 하고서 더 불편해진 이런 분들도 이제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실금의 원인은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오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요실금이 누구나 올까요? 예, 아니죠. 이제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셨거나 아주 민감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잘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전에 한번 이제 50대 후반의 여성이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몸이 아주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50이 넘을 때까지도 큰 병 없이 생활을 하시다가 50이 되면서 폐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죠. 열이 후 올랐다 내리고 그러면서 감기가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드니까 어떻게 기침하고 그러시잖아요. 기침을 하니까 소변이 찔끔찔끔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이제 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가 좋아지면 이제 요실금도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별로 이제 신경은 쓰이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감기가 다 치료가 됐는데도 계속 이제 요실금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심각해지신 거죠, 이분이. 아주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예민하지 않아도 그건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니까 옛날에 이제 셋째와 넷째 출산을 한 다음에도 그런 요실금 증상이 있었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진맥을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체력도 약해지고 이러면 그쪽으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하시기도 하고 외출을 할 때는 자꾸 이제 바지를 짙은 색깔을 입으시는 거예요. 혹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날까봐. 그리고 이제 생리대도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이분이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그 친지들하고 여행을 가셨는데 이제 식사 때 아주 기분도 좋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와인을 한 잔씩 하셨대요. 술 조금씩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소변 더 기능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래갖고 식사를 하시고 이제 산책을 한번 나가셨는데 산책 중에 재채기를 하고서 또 이렇게 이제 막 옷이 적셔지신 거예요. 그러니 계속 산책하실 수도 없고 이제 핑계를 혼자 대고
숙소에 이제 막 오시고 이러셨대요. 그러면서 진찰 중에 그때 생각을 하면 아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는 상당히 이제 증상이 좀 오래 되셨지만 저는 방광 기능을 이제 강화시켜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약을 자꾸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쭉 치료를 하셔서 증상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셨죠.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그대로 표현을 빌어보면 이제 삶의 질이 달라졌다. 네, 여성들은요, 그거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또 이렇게 사돈들하고도 이렇게 잘 만나셔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같이 여행도 가실 일이 생기고 뭐 등산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요실금 증상이 치료되고 나서는 마음 놓고 이제 가시니까 사돈끼리도 더 이제 정이 좋아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도 이제 부부가 사이가 금슬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요실금 치료가 이런 여러 가지 행복을 가져왔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어쨌든 무엇이든지 조그만 불편 증상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이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이제 방광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중에서 오줌 소태 겪어보신 분 계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네. 그 이제 오줌 소태도 대개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아랫배가 차시면서 이런 분, 긴장 잘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잘 문제가 와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방광염이죠. 오줌 소태는 소변을 자꾸 봐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심지어는 30분에 한 번씩 소변을 보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하루를 소변 보려고 사시는 것 같이 그런 분도 계셨는데, 이 증상이 이제 병원에서는 방광염,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보고 자꾸 항생제 쓰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항생제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조금 개선될 수 있어도 얼마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그것을 염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제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화가 많이 쌓인 분은 화를 흩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질에 맞게 약을 써드리는데, 그게 바로 다시 말해서 염증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면역력을 길러주고 저항력을 길러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하는데, 보통 우리가 방광염 하면은 급성 방광염이 있고요. 그죠? 또 이제 만성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증상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급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아주 증상이 급격하게 오니까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통증이 아주 극심하고, 그러니까 참기가 아주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급성도 열이 이제 우리 몸에 하부에 이렇게 쌓여 막혀 있을 때는 갈증은 별로 안 나면서 배가 이렇게 사발 엎은 것처럼 이제 불러지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고 이러면서 소변이 안 나오는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열이 이렇게 상부에 막힐 때는 갈증이 많이 나면서 이제 소변 보기가 힘들고, 이런 이제 증상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성인 경우에는, 만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소변이 찔끔 나오고 시원치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30분에 한 번씩 소변 보신 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증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민감해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방광염인 경우에는 그렇게 급성과 만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이 이제 신경만 쓰면 오줌 소태 오는 분들, 그게 바로 이제 신경성 방광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성들 몸 중에서 자궁하고 방광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이제 영향을 받았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또 뭐 이사를 했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럴 때 신경성 방광염이 잘 오시는 거죠. 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제 온 적이 있는데, 그 여학생은 시험 때만 되면 소변 보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못 해요.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가끔 소변에 이렇게 붉은색이 껴서 나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혈뇨가 있다는 이제 그런 진단도 받았는데,
과로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주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광 쪽으로 문제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건데 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는 계속 항생제 먹고 했어도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또 조금 지나면 재발하고 습관성 방광염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이제 진맥을 해서 이분들은 과로를 하고 있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풀어드리는 쪽으로 이제 약을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분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보내야죠. 과로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뭐가 이렇게 신경 쓰일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푸는 쪽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고생했던 그런 방광염 증상도 한약으로는 치료가 잘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만 조심해서 하시면 오랫동안 편안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증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혈뇨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혈뇨 뭔지 아시죠? 네. 예, 뭔가요? 예, 소변으로 피가 새 나오는 증상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피가 새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예, 출혈 증상. 그래서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새 나오고. 그래서 이 혈뇨도 항상 이 혈뇨를 나타내는 분들의 그 기본에는 어떤 원인이 있냐면 화가 같이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의 성향을 가졌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민감하고 화가 잘 쌓이는 사람들, 예쁜 분들도 많아요. 예쁜 사람들은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혈뇨도 방광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자꾸 뭔가 새 나오는데 이 병원에서는 검사를 해서 혈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검사를 해서 현미경적인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막 이렇게 콜라색처럼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진하게. 근데 이제 어쨌든 피가 새 나오는 거는 그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암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질병명도 없는데도 항암제를 드시고 오는 분들이 또 가끔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항암제를 처방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검사상으로 암도 아니고 특별한 질병도 없는 경우에 혈뇨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 혈뇨가 나오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똑같이 혈뇨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는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으면서 혈뇨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아랫배가 뻐근하다든가 이제 생식기 쪽이 이렇게 찌릿하고 뻐근하고 이런 증상이 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 혈뇨는 있는데 통증이 없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음을 많이 써서 심장에 열이 쌓인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는 똑같이 혈뇨라고 하더라도 원인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에 그 30대 그분이 후반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 얼굴이 이쁘게 생기셨어요. 그런 분인데 혈뇨 때문에 그분이 항암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뭐 암이다 이런 거 하나도 아니고 이제 혈뇨가 있으니까 그거를 치료를 해드렸는데 항암제는 무슨 약이에요? 그렇죠. 암 치료제고 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독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약을 드시면서 속이 너무 쓰리고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로 못하겠다 해서 이제 오셨는데 저는 그분을 어떻게 진찰을 했냐면 진맥을 해보니까 이분은 이제 피가 자꾸 부족해지면서 피가 빠져나오니까요. 화가 굉장히 많이 쌓인 분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 화를 흩어주고 그 보혈을 해주고 이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서서 이제 좋아지셔서 그분이 이제 혈뇨가 완전히 좋아지셨는데 그 혈뇨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속도 그렇게 이제 쓰리고 아프고 이런 것까지 같이 좋아지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항상 그 이제 제가 늘 근본 원인 말씀을 드리는데 한의학적으로는 항상 근본 원인을 찾을 때 그분의 체질이나 성향을 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병이 왔는지 그 이제 원인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아까 그 당뇨 말씀 제가 잠깐 드렸는데 음식을 드시고 내 몸에 좋게 영양분을 다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자꾸 새 나가서 이제 혈액 속에 당분이 많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당뇨가 뭐예요? 소변이 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좋게 쓰여야 되는 영양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슨 인슐린으로 조절하거나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좋은 거는 좋게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불필요한 거는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게 한의학적으로도 당뇨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우수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도 마찬가지, 단백뇨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슨 염증이 있다 그래서 뭐 진통 소염제를 쓴다든지 항생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만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근본을 치료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보다는 수술을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그 자궁 근종 같은 경우 수술 하나 해놔도 또 생겨요. 다른데 물혹도 마찬가지. 또 유방에도 이렇게 이제 뭐 석회화가 된다든지 섬유종이 생긴다든지 암 아니고 이제 그 이외에 이런 게 잘 생기는 경우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오른쪽 생기니까 오른쪽 수술해. 또 조금 있다 보면 왼쪽에 생겨. 왼쪽 수술. 이렇게 이제 자꾸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고 그 결과물만 자꾸 없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정없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도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하면 얼마 후에 또 비대되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근본을 강조하는 이유도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결과만 자꾸 손을 대고 없애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자꾸 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술 한 번 하면 또 흠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는 제가 누누이 자궁 같은 건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제 또 자꾸 칼을 대서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계속 흠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술해서 그걸로 그냥 완전히 끝나면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소변에 관련된 증상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실금 같은 것도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시적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는 거 조금 찝어주니까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또 더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방광 기능 강화시키는 약을 쓰지만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복부에 살이 안 찌도록 또 식습관을 조심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기름이 끼고 이제 그러면 방광을 또 자꾸 누르면서 이제 요실금 증상이 생기기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항문 이렇게 꽉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항문 괄약근을 강화시켜 놓으면 방광 괄약근도 같이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 조심을 또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방광염 같은 경우에도 직접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광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그 이제 혈뇨 같은 경우에도 혈뇨 피가 새 나오는 거는 근본 원인이 화를 다 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혈 증상은 화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거를 조절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시고 이제 오늘은 그 특히 여성들이 많이 불편하실 수 있는 요실금, 이제 방광염, 혈뇨 이런 증상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분 하실까요? 네,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시고요. 저희 감기가 오면은요, 네. 이렇게 항상 두통 왔다가 그다음에 목 아프고 네.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그러니까 다 거치는 네.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네, 네. 요새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머리가 아픈 게요. 네. 강도가 가끔 이제 편두통이 오거든요. 네. 그게 좀 세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네. 한 번 이게 편두통이 왔다 하면 많이 심한 거예요. 네. 그래도 약이 안 좋으니까 진통제를 먹을 수는 없어서 네, 네. 참고 그런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제가 이렇게 한 1, 2년 전부터 원두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네. 혹시 그게 원인일까? 아, 네. 끊을 수는 없는데 예, 그것도 그렇고 네. 항상 머리가 이제 좀 자주 네. 아픈 편이어서 걱정돼요. 그럼 주로 어느 쪽으로 아프세요, 머리가? 그때 다른데 좀 이쪽인 아, 것 왼쪽이 같아요. 더 많이 오시고요. 예예. 네. 그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꾹꾹 누르는 마사지를 하면 네. 조금 괜찮아지는 네, 거. 좀 시원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괜찮아지시고. 막 시키고.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원두 커피는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하루에 그 일반 머그컵으로 한 아침 저녁 이렇게 2잔 정도. 아, 그러세요. 네. 네.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연하게 아메리카노. 네, 네. 예. 제가 그러면 맥을 좀 봐 드릴게요. 얼굴 머리 쪽으로 화가 잘 오르는 편이시거든요. 이러시면 예. 왼손 보시고요.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그 감기 증상이 있으실 때 네. 소화기도 좀 같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감기 증상에서 이제 소화기 쪽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맥을 보면 소화기도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쪽으로도 맵거나 문제가 네. 그러니까 주로 맵거나 좀 기름기 많은 거, 네. 삼겹살 뭐 이런 네. 거 고기 네. 먹으면 화장실 그렇죠. 바로 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조심하실 땐 괜찮으신데 몸이 힘드시면 소화기도 같이 탈이 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두통이 있을 때 두통의 양상이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왼쪽, 오른쪽 아니면 앞니마, 뒷골 이렇게 다 또 이제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이분은 이제 주로 편두통이 오신다 그랬고 네. 그다음에 또 왼쪽으로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이제 맥을 본 걸로 볼 때 혈이 허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 이건 빈혈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제 혈허라는 얘기는 몸에서 내가 이제 내 몸에 필요한 피가 이만큼 있어야지 된다고 하면 이분은 이제 살짝 한 요만큼 정도 가지고 있고 요만큼 이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돌려주는데 조금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시고 이분은 또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조금 좋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 감기 증상이 있으면 소화기가 같이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도 감기 증상이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맥을 보면 지금도 이 제가 아까 맥 보면서 얼굴 머리 쪽으로 화가 잘 오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향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일로 잘 오르는 분들이 있고 성격이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그러시죠. 네. 예, 이런 분들은 남들한테 잘 해주려는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네. 나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뭐 이런 거 잘 하실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쁜 분도 화다 또 이렇게 이제 잘 웃고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이런 분들도 이제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거예요. 예, 겉으로 표현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남들 즐겁게 하고 막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감기가 드셨을 때는 느끼기에는 뭐 두통, 목 아프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오시지만 소화기를 같이 다스려 주셔야 감기가 치료가 잘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하실 때 이렇게 좀 체력이 딸리고 힘이 들다 그러면 좀 쉬는 연습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거 특히 몸살기가 있다 싶을 때는 잡수시는 거 특히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되셨고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 네. 저는 네. 알치기 난소를 제거를 했어요. 네. 그 물혹이 생겨서 네, 네. 그래가지고 한 3년 됐는데 그 뒤로 계속 허리가 아파요. 네. 허리가 좀 많이 아플 때는 너무 심하게 아프고 그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좀 연하고 네. 그다음에는 좀
또 괜찮다가 또 아프고 그렇게 네, 그러세요. 예, 난소 제거해서 그런지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중반. 중반이세요. 그럼 생리는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예. 예. 어느 쪽 난소? 오른쪽만. 오른쪽이요. 예. 네. 이제 제가 그러면 맥을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오른손 주시고요. 힘 빼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네,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요. 이분이 지금 허리맥이 안 좋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면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여성들은요. 자궁이나 난소 이런 쪽으로 문제가 오면 허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네, 지금 제 맥도 보면 허리맥이 안 좋게 그렇게 나오시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운동하거나 물건 들거나 이럴 때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난소에 물혹이 생긴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움직임이 활성화 안 되고 이렇게 멎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랫배가 차신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거기 뭐가 이렇게 생겨서 매달려 있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난소나 자궁 이런데 덩어리가 잘 생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수술을 해서 아까 제가 결과 원인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만 없앤 거예요. 원인은 그대로 있고 그럼 그 원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화를 흩어줘야 되는 게 이분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도 상당히 민감하신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랫배에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차면서 이게 스트레스 잘 받으니까 여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할 때 이미 수술을 하셨으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랫배를 자꾸 따뜻하게 하면서 화를 흩어주는 이런 약을 쓰시면 좋게는 난소가 이제 더 크는 걸 우선은 막고요. 계속 약을 쓰면 이게 줄어들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수술을 하신 걸로 인해서 흠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몸에. 흠이 한번 만들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취약한 쪽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허리 쪽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편이라고 제가 이제 맥을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허리 쪽으로 문제가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어떤 증상이 와도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자기의 취약한 곳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만 갖고 타고나지 않거든요. 장점과 단점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자꾸 키우고 단점은 이제 좀 보완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 흠이 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안 좋은 이제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프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운동하거나 이제 이러실 때. 그러고 이분도 역시나 자꾸 이제 이렇게 뭔가 너무 책임감 강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셔야 되고 있어요. 그런 성향이 예,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맥을 보면 그분의 그 길이 보여요. 예, 우리가 병이 온다 그래도 누구나 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염 누구나 오고 혈뇨 누구나 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방광염 올 수 있는 분, 혈뇨 올 수 있는 분 어느 정도 길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절해 드리는 것이 한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느 분 누구 있으실까요? 예, 여기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7, 8년 전에 네. 아랫배가 막 찌릿찌릿 아프고 그래서 네. 비누기과를 갔어요. 네. 갔는데 방광염이라고 하면서 네. 약을 지어줘서 먹었는데 금방 좋아졌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자꾸 재발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누기과만 계속 치료를 네. 받았는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작년 10월 달에 네. 저기 자궁 초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자궁 선근종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그것 때문에 저기 오줌을 자주 넣는 거라고 그렇죠. 방광염이 아니라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은 네. 어느 쪽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럼 이제 이분도 제가 맥을 우선 봐야죠. 예, 오른손 주시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예.
그러면 폐경은 아직 안 되셨죠? 네. 예. 이쪽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좀 이렇게 저기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방광염 소변을 너무 자주 보니까 방광염인지 알고 이제 항생제 드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건데 지금 또 진단은 이제 성근종으로 나왔잖아요. 네, 네. 이분도 맥을 보면 아랫배가 상당히 찬 분이에요. 네. 예,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졌을 뭔가 때 차, 그렇죠. 만져보면 차요. 많이 차죠. 예. 많이 이분은 또 다른 분들보다도 유난히 많이 찬 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도 있죠. 근데 상당히 찬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이제 뭐가 자꾸 생기는데 뭐 근종 낭종도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성근종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근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저쪽 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꼭 암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거는 떠나서 뭔가 이쪽에 자꾸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가끔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산부인과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걱정이 또 소변을 못 보면 비뇨기과를 가야 될지 산부인과를 가야 될지 예. 이제 걱정이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궁 기능이 자궁 앞에 방광이 있기 때문에 이 자궁이 편안하지 않으면 방광에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배가 자꾸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아랫배가 네.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얼으면 부피가 커지죠. 커져요. 예. 그래서 아랫배가 찬 분들은 배가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네. 예, 살이 쪄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자꾸 이제 뭔가 거기에 정체가 되고 지방도 많이 끼고 여성들은 원래 중년 넘어가면 이제 이 중부전선에 좀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그게 더 많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성근정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는 뭐 어디를 치료하시라 이거보다는 방광염을 치료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산부인과를 가시는 게 더 낫지만 산부인과에 가면 실제적으로 치료 방법 없어요. 예. 수술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산부인과 가시면 이제 폐경될 때 됐고 아기 다 낳았으니까 자궁 수술해라 이런 얘기가 거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궁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예. 왜 그러냐면요. 자궁이 앞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예. 이 자궁이 없으면 허리가 약해지니까 예. 허리가 아파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하체 힘을 못 써요. 또 중심을 못 잡아요. 여자의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근종이 심해서 무슨 하혈을 많이 한다든지 통증이 심하다 이럴 그건 때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이제 손을 대서 수술하거나 이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제가 한의사라서가 아니라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원인을 좀 다스려 주시는 게 어떨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를 자꾸 따뜻하게 하고 또 이제 여기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치료를 하면은 그게 더 나빠지는 거는 우선 이렇게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궁종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요. 생리통이 아주 심하든지 하혈을 하든지 이런 것도 또 잘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없고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시면 네. 이제 소변이 불편하실 때 그런 식으로 치료하면 소변도 좋아지고 또 자궁 기능도 조금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이. 예. 예,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찬바람을 쐬거나 더운 곳에 조금만 더운 곳에 가면 얼굴이 벌겋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 딸도 같은 네. 정세가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고민이 많아요. 네.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그게 이제 되게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으세요? 저도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더운 데 가면 유난히 빨개지고 예. 추운 데 가도 빨개지시고 예. 그러세요. 예. 제가 그럼 맥을 봐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고. 가끔 이제 몸살기 같은 게 잘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심하진 네. 않고요. 네. 가끔이요.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몸살이다 이런 게 아니고 늘 몸이 좀 찌뿌듯하거나 이러기가 네. 쉬워요. 개운한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제일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는 추운 데 가거나 이제 더운 데 가거나 얼굴이 너무 붉어지시는 거다. 이제 그리고 또 따님도 그렇다고 보면 엄마 체질을 많이 이제 닮으신 거죠. 근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체 힘이 약하신 분이에요. 여기 요 하체에 해당하는 부위는 우리 몸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이분은 보면은 하체 힘이 약하신 분이에요. 하체 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긴장을 유난히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심장도 튼튼하게는 안 타고나신 분이에요. 근데 심장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라 어떤 환경에 이렇게 딱 노출이 되셨을 때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편이시죠. 네. 예,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됐을 때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도 굉장히 붉어지고 또 이제 추운 곳에 그러니까 어떤 변화,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자극을 상당히 크게 받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보단 본인은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으냐면 자꾸 그 하체의 힘을 이제 길러주는 이런 그러니까 뭐 걷는 것도 좀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하체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굵고 가늘고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힘이 약하시다는 얘기니까 이제 산책 같은 거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하체 힘도 길러주실 분들로 그래서 허리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도 나중에 이제 허리 쪽으로 네, 약해질 허리도 별로 안 안 좋아요. 좋죠. 허리 쪽으로 이제 아까 맥을 봐도 허리 쪽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도 강화시켜 줘야지 되지만 담력을 길러줘야 되는 분이에요. 담. 그러니까 담이 허한 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단하고 이런 사람은 담차다 그러잖아요. 담이 허한 분이에요. 담차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글쎄요. 치료라기보다는 본인이 자꾸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심장 기능을 좀 강화시켜 주고 담 기능을 튼튼하게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요. 유치원 데려다 놓으면은 막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울면서 안 떨어지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담이 허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담이 허한 거를 배짱을 길러주는 그런 한약이 있어요. 그게 배짱을 길러주는 약이 아니고 담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배짱이 생겨요. 배짱이 없으신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번에 치료하고 이거는 좀 힘들지만 본인이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시면 좋아질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담석증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담석증 예를 들어 담석증이 생기셨을 때는 덜렁 수술하시지 말고 한약으로 치료하면 담석증도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담 기능이 튼튼해져요. 예, 선천적인 거긴 하시지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소변에 관한 증상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고난 거는 어쩌지 못하지만 자꾸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여성들 가슴에 쌓여 있는 화를 자꾸 풀도록 하시고 즐겁게 자꾸 웃으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